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챙겨봐야 되는지 테마 수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로 우리 빅스 경찰관님은 지금 OLED 뽑아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OLED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대기업들이 좀 투자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OLED 소부장주들 오름세가 좀 나왔는데요. 돈이 몰린다고 하니까 이거 좀 구미가 당기는데 자, 빅스 경찰관님 이 이슈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번 주에만 핫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이 OLED를 좀 가지고 나온 거는 사실 이번 주에도 많이 올랐던 건 반도체였어요. 그쵸. 맞아요. 많이 올랐던 것도 반도체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를 갖고 왔고 지난주에도 반도체를 갖고 왔다 보니까 그래서 좀 변화를 주셨나요? 네,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 장비 소재 부품주들은 이 OLED까지 합쳐가지고 결국엔 좀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도체의 이슈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는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아요. 내가 다음 주에도 당장 좋을 거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거 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OLED에 대한 이슈도 같이 여러 분야로 조금 살펴보고 OLED랑 반도체랑 같이 겹쳐져 있는 종목들이라면 그만큼 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OLED에 대한 이슈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디스플레이 수요가 7%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라는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OLED에 대한 수요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2025년도에 상용화될 UAM도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이 기기들도 역시나 여기에 대한 OLED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애플에 대한 신제품들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나올 갤럭시 삼성의 제품들까지 점점 커지는 TV들까지 살펴본다면은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 상장 전망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반도체와 2차 전지와 더불어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 테마가 바로 어디겠어요?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이 OLED에 대한 이 테마의 성장성이 사실상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요. 이 전체 디스플레이 수익의 약 4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거기에 가치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살핌을 우리가 또 안 해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또 오늘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이 대표적인 12가지에 대한 기술력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 중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12대 이 국가전략기술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함께 꼭 껴져 있던 게 디스플레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산업 성장성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 반도체와 2차 전지만 강세일 게 아니라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여기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같이 접합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종목들도 있고요. 이 대표적인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을 조금 오늘 살펴보자면 이번 주 중에만 또 엄청나게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저점 기준으로 5,2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한 번의 상한가를 들어갔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8,300원대 대략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50% 70% 가까운 이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는 이 어느 정도의 간단한 논리를 이제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본다면은 사실상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죠. 그리고 이날 다음에 음봉과 그다음 연속적인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들을 살펴본다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왜 상승이 나올까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과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돈이 몰려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걸 수도 있겠지만 특정 누군가의 매집 주체, 수급 주체에 따라서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주가는 계속 떨어지죠. 그런데 어느 특정 구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잘 받쳐주면서 그 다음날 양봉의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막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단기적인 눌림목에 대한 베팅을 또 해볼 수가 있었던 시점이에요. 아쉽게도 저도 조금 놓치고 다른 종목을 좀 살펴보느라고 좀 놓치기도 했었지만 이런 종목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아이컴포넌트 같은 후발주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아이컴포넌트가 오늘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이틀 동안의 상승을 볼 수가 있었던 이유에는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핵심 장비와 소재 여기에 대해서 기술 개발과 국제 과제를 완료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 이틀 만에 80%가 넘는 상승이 좀 나와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역시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주는 야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좀 발생이 됐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 아이 컴포넌트와는 좀 다르게 아까 아이 컴포넌트는 그래도 윗꼬리가 좀 짧은 이 양봉이 좀 나왔었다면은 이 야스는 좀 윗꼬리가 길게 발생이 됐었죠.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은 그 전에도 윗꼬리가 한번 발생이 됐었다는 겁니다. 윗꼬리가 한번 더 발생됐는데 어떻게 이게 또 그 똑같은 특징이 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띈 윗꼬리가 달린 이 양봉들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게 된다면은 매집에 대한 흐름도 역시나 있을 것이고 그 매집은 결국에 그 뒤에 그 전에 있었던 눌려있던 자리들, 물려있던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패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이번 윗꼬리를 기점으로 이 기존과는 다르게 기존에는 이제 저점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 패턴이 좀 나왔지만 이번에는 봐봐요. 이번에는 지금 특정 딱 지지 구간이 발생이 됐었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이 컴포넌트도 역시나 특정 구간의 지지 구간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또 눌림목에 대한 베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또 슈팅이 강하게 또 나왔는데 이번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또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하고 앞으로 또 더 나은 성장성을 위해서 또 이런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을 또 달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스가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 야스의 고객 사이면서도 2대 주주인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연속적인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차트들이 공략하기 되게 쉽게 또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잡지 못했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후발주 잡아봐야겠잖아요. 자, 아까 본다면은 우리 야스 차트 봤을 때 여러분들 지속적인 양봉의 윗꼬리 어떻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 지속적인 양봉의 윗꼬리들은 그 전에 있던 물량들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이때랑 똑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최근에 1차적인 윗꼬리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그 뒤에 자 똑같이 지지 구간이 똑같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또 그 전에 있는 야스랑은 좀 다르게 이번에는 또 장대 양봉이 아니라 윗꼬리가 길게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2번 이상 발생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똑같은 지지 구간이 한 단계 조금 높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때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에 또 진입을 해서 우리가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단기적인 슈팅까지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후발주입니다. 디스플레이. 이미 몇몇 종목들은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놓고 바닥이 이쁘게 잡아 놓고 그리고 상승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후발주 빨리빨리 잡아야죠. 자, 제가 차트 설명 엄청나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올라가야 되는지.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다음 주 그리고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 종목 제가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OLED 관련주들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혼자서 막 치고 나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짚어주셨던 아이 컴포넌트 또 야스 같은 종목들이 오후장에서 갑자기 막 상승폭을 확대하니까 나 지금 이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미 우리 손을 떠나가 버린 종목들 거기에만 집중하면 좀 투자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잊어놓고 다음 종목들을 노려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종목 지금 빅스 경찰관님이 제대로 짚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여태까지 OLED 관련주로 좀 소가리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지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목들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손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빅스 경찰관님이 같이 고민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밀수사회의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는 지금 계속해서 방송 화면 하단을 통해서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내 참고하셔서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